자, 기하공차 기입하기를 보기로 하죠. 여러분 교재 214쪽부터 해서 222쪽까지 내용입니다. 기하공차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데이텀이 필요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데이텀이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꼭 적용하는 것들 그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선의 윤곽, 면의 윤곽 흔들림 또는 운흔들림 이게 있는데, 그다음에 자세에는 평행, 직각, 경사, 동심도, 대칭도, 위치도, 그다음에 흔들림. 여기 이제 원주 흔들림 그러죠. 이거는 원주 흔들림, 여기는 운 흔들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두 개 정밀한 경우는 이 원주 흔들림보다는 운 흔들림이 더 정밀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은 요운 흔들림에 대한 거, 요걸 다룰 거고, 그다음에 흔들림, 그다음에 지그에 들어가면은 이 위치도를 다룰 거고, 그다음에 직각도, 평행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다루는 내용이 되겠죠. 자, 기하공차를 왜 적용하느냐 하는 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첫째, 가공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하공차, 그다음에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공이 끝나면은 제대로 만들었는지 검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또 개공차를 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조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공차 및 데이터를 갖다가 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선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V블록 하지만은 V블록은 직경이 커지고 작아지면은 중심이 위로 뜨고 아래로 뜨고, V블록보다는 이렇게 센터로 고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붙여갖고서 이제 축을 이렇게 핸들에서 돌리게 되겠죠. 쭉 돌릴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한 바퀴를 쭉 돌리면은 다이얼 인디케이터 양이 나타나 되겠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검사를, 이 전편밀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자, 우리가 이제 평행도 공차를 줄 때 여기 보면 데이터 매고 있고 A에 대해서 그냥 0.011 A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매에 대해서 평행도가 0.012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나 하니까, 밑에 데이터 평면이 있으면은 위에 있는 요 중심면이 있게 되겠죠. 중심면의 범위가 이런 사각 범위 내 아무 데 있어도 된다는 뜻이라고. 그럼 이게 보면은 이 축심이 이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축심이 틀어져도 거기에서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매에 대해서 그 평행도를 따지는데 파이 값을 준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게 중심축이 말하면 요 파이, 원통 범위 내에 얼마나니까 직경이 0.0130 원통 범위 내에 요 중심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보다는 아래가 아주 엄격한 이렇게 그 해석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이런 거는 사용 안 하고 밑에 걸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는 파이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명기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직각도는 이렇게 말하면, 여기 데이터 T에 대해서 이 원통 면이 있겠죠. 면이 직각도를 갖다가 파이 0.05D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일 인디케이터 갖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디케이터 양을 보고서 직각도가 요 범위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원주 흔들림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왔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 A, B 주면 A, B에서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센터 이렇게 지지하게 되겠죠. 하고 난 다음에 요 바깥면에 흔들림 값이 뭐면 0.008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측정은
이렇게 양센터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핸들을 쭉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긁어가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점에서 여기 위치가 이제 고정이 돼 있고, 얘를 돌리면은 원둘레를 쭉 돌아가면서 요 인디케이터 향이 있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측정 값이 안 하면 원주 흔들림 값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온 흔들림 어떻게 처하냐면, 여기는 이제 온 흔들림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센터 지지어 난 다음에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은 이 축이 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통 점 범위에 대해서 회전하면서 표면을 쭉 끌어가면서 측정하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본 원주 흔들림보다는 이 온 흔들림이 뭐냐면 더 정확한 값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데이터 비가 있고, 여기에서 이 면에 오늘 흔들림 값이 0.013으로 돼 있죠. 측정을 원하면 여기서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잡고 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겠죠. 돌리면서 다일 인디케이터가 상하로 움직이면은 회전한 이렇게 이 범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원둘레를 쭉 측정하면서 여기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이 평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평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디케이터형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온 흔들림은 원주 흔들림보다 더 정밀한 측정 방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면에 킵할 때는 어쩌나니까, 여러분들이 케이스 규격집 있죠. 그래서 그 3번에 보면 IT 공차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주는 거는, 얘 보면 IT 1급, 2급, 3급, 4급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IT 1급에 시작해서 IT 16까지 있죠. 그래서 숫자가 적을수록 다 정밀한 거, 숫자가 많을수록 굉장히 뭐냐면 거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기준은 IT 5급 여기 기준에서 우리가 요 범위 내를 보면서 어디 들어가는지 보고서 요 값을 가서 찾아서 적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데이터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데이터 표시를 하는데, 밑에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별로 이렇게 추천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A를 표시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죠. 이게 지금 요 보면 이렇게 데이터 A가 돼 있죠. 여기 이제 지우기로 하죠. 이렇게. 자,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그려서 우리가 추리더 명령을 쓸 거라고. 그래서 L이 쓰겠죠. L이. 그러면 첫 번째 점 찍으라 그러죠. 그럼 대략 이 정도 위치를 찍으면 되겠죠. 그다음 밑으로 수직을 켜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자, 좀 확대시켜 보면은 아직까지 그때 화살표가 안 보이죠. 근데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이렇게 화살표 보인다고. 그럼 이때 이 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스케이프에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니 삼각형이 진한 큰 삼각형인데 이거 되냐 안 돼. 이건 이제 어떻게 하자면은, 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특성이죠. 프로퍼티를 봐야 되겠죠. 컨트롤 1 누르면은 여기 보면 가는 선이 되고, 선명 화살표가 닫고 체험이 되고, 그러니까 화살표 있는 선인데 닫고 체험 이렇게 됐죠. 우리가 이제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에 뭐가 나오니까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있죠. 얘를 갖다가 누르면은 이렇게 그 아까 화살표 했던 게 이렇게 역삼각형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차를 넣어야 되겠죠. 공차는 TOL로 넣어. TOL. 우리가 이제 데이터 식별자 말하니까 데이터 A라 그랬죠. 데이터 A.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중심이 갖다 붙일 건데 아직 이 중심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무브에서 붙이겠죠. N. 대상은 얘가 되겠죠. 엔터. 기준점이
요 중간점이 있죠. 요 중간점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붙이면은 이렇게 데이텀 A 표시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데이텀을 쓰는 게 여기저기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복사해서 하나를 갖다 놓는 게 낫겠죠. 극체 얘랑 얘랑 엔터. 자, 기준점은 적당한 데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은 얘를 갖다가 카피해서 갖다 놓고 이건 이제 이걸 수정하면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되겠죠. A를 뭐 B로 바꿔주고 B를 C로 바꿔주고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걸 B 놓고 확인 누르면은 이제 데이터 B에 관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LE 명령 쓰고 그 다음에 컨트롤 1 누르어서 이걸 바꿔주고 그 다음에 토론스에서 데이터 메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무브에서 갖다 놓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카피해서 수정하는 게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거. 그래서 계속의 산업기사는 이게 시간과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브에서 적당한 데로 갖다 놓기로 하죠. 필요하면은 이걸 카피해서 갖다가 써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려봤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메일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 베어링이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베어링이 들어갈 거고 여기도 이제 베어링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 메이니까 이 바닥면이 이게 이제 데이터 웨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베어링이 들어가면 베어링의 축심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축심 방향이 이게 평행이 되겠죠. 평행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만약 이렇게 기울어진다면은 장비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넣으니까 이제 요 평행도 공차를 갖다 넣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멍이 뭐냐면 파이 35의 구멍이 돼서 요 축심을 규제할 거니까 그래서 평행도를 주는데 기준은 뭐냐? 데이터 A에 대해서 이게 평행 공차 범위가 얼마나니까 파이 0.013 범위 내에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럼 이 범위는 어떻게 찾나니까 여기 이렇게 쭉 하면은 전체 거리가 얼마나니까 여기서 이까지 거리 즉 56mm가 평행도 공차를 갖다가 규제하는 대상이 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56은 어디 나니까 IT 5급에서 56을 찾아야 되겠죠. 56은 IT 공차표로 보면 50에서 80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찾았더니까 13 비크론 나오니까 0.013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0.013.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돼서인지 한번 보기로 하죠. 자, 규제를 어디로 나니까 35파이 여기 돼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LE 명령 써야겠죠. 첫 번째 점이니까 35에 줄 거니까 요 끝점 그 다음에 이렇게 끌고 가겠죠. 자, 이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뭐가 되나니까 이제 평행도 했죠. 평행도. 이제 파이가 될 거고 아까 범위가 50에서 80 샀으니까 0.013 된다 그랬죠. 그래서 0.013 기준이 뭐냐면은 데이터 A에 대해서
자,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평행도를 주는데 0.013인데 기준은 뭐냐? 데이터 메이드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공차를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행도를 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이렇게 직각도를 규제해야 되겠죠. 이제 직각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보면은 데이텀이 이 바닥이 되겠죠. 이게 여기 바닥이 데이텀이 되는 거고 이제 직각도 규제하면은 어디가 되나니까 바닥이 시작해서 요면, 그러니까 요면이 되겠죠. 이거 이제 직각도를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메이에 대해서 요면의 직각도를 규제를 하는데 거리가 얼마 되나니까 여기 우측면도 보면은 바닥이 시작해서 87범위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IT 공차표에서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IT 공차 5급이 되는데 범위가 얼마나니까 87이니까 그 보면 80에서 120 사이 얘가 이제 범위되는 거고 거의 찾으면은 15가 되죠. 그래서 0.015가 되겠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직각도는 뭐냐면 이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대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6 실수에서 여기다 이렇게 직각도를 갖다가 규제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L이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이 여기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직각도를 규제를 하게 될 건데 값이 얼마 되나니까 아까 찾았죠. 0.015 기준은 뭐냐? 데이터 A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면만 규제니까 이게 직선을 따라갔으니까 반대쪽에는 이쪽 면도 직각들 같이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축을 보기로 하죠. 이제 축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텀이 뭐냐면 센터 잡고도 데이텀 B 이렇게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제 베어링이 착자한 자리가 되니까 요 파이 17 되는 여기 이제 베어링의 착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흔들림 값을 갖다가 이렇게 볼 거라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 17이 되는 흔들림 값, 그다음에 14가 되는 곳에 그 흔들림 값 두 개를 이렇게 다 보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범위 값이니까 그 직경 값이 나오니까 하나가 이제 10, 파이가 14고 하나는 17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표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흔들림으로 이제 요 형상을 이렇게 규제되는데
14호 17을 어디 보니까 보면은 범위가 10에서 18 사이에서는 얼마 들어가니까 IT 호급이 8 나오죠. 그래서 0.008, 0.008 이렇게 이제 규제가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0.08.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돼서 기입하기로 하죠. 자, 역시 이제 LE 명령 쓰겠죠. LE 87이니까 그쯤에 되니까 여기에 되겠죠. 이렇게 쭉 끌고 올라가서 그러면은 이게 흔들림이죠. 흔들림. 이제 아까 찾은 감이 8 있으니까 0.008 이제 기준만 하면 데이터 B에 대해서 이게 됐고 역시 14도 마찬가지겠죠. L이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흔들림 값 두 개를 넣어줬고 왼쪽에도 넣어야 되겠죠. 이제 17이 돼서 넣을 거니까 역시 14도 마찬가지로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텀에 대해서 우리가 베어링 들어간 자리, 그다음에 스퍼기와 보이벨 들어간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림 공차를 이렇게 규제를 해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베어링이 양 끝단이 와서 이렇게 접촉이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데이텀 B에 대해서 말하면 이 면 자체에 그 흔들림을 보는데 이거는 긁어가면서 면을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온 흔들림을 갖다 이렇게 쓰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그린 거를 지우고 하기로 하죠. 자, 가는선 놓고 라인을 그리기로 하죠. 자, 수직을 켠 상태에서 위로 20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이렇게 치수 보조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여기 이제 치수가 연결해서 쭉 있으니까 여기에 못 붙이니까 이렇게 선을 연장을 해서 이 위에다 표시하는 거라고. 만약 옆에 이제 공간이 있다면은 이 옆에다가 이렇게 바로 붙여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LE 명령을 보고 세팅을 볼 거니까 바로 엔터를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공차를 우리 현재 놓는 거고 지점의 화살표에서는 보통 보면 이게 세 개로 돼 있다고. 근데 우리가 찍는 게 여기서는 몇 개를 찍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찍으니까 요 찍는 숫자를 4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자, 확인. 자, 첫 번째는 여기 되겠죠. 그다음에 화살표 볼 때까지 끌고 가서 위로 올라가겠죠. 자, 기온은 이제 오는 드림 되겠죠. 그다음에 20mm니까 RT에서 찾으면은 20mm면 18에서 34일 차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0.009 기준은 데이터 B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화살표가 양쪽에 돌아니까 이쪽으로 나타나니까 이걸 이제 복사해서 미러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러 명령 mi 객체는 얘가 되겠죠. 엔터. 기준점 뭐냐면 여기 중심 있죠. 있고 여기 중심.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 끝점을 갖다가 당겨서 여기서 딱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는 데는 받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축에 대한 거는 다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포 기어를 이렇게 보기로 하죠. 자, 스포 기어는 이제 데이텀이 되니까 요 내부에 구멍을 갖다가 데이텀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텀 C를 갖다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면에 대해서 이거 이제 흔들리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파이 62에 대해서 볼 거니까 62에 대해서 보면은 RT에서 보면은 62는 50에서 84였으니까 13 되겠죠. 그래서 13에 대해서는 얼마 되니까 0.013 되겠죠. 이게. 이게 좀 걸리니까 였으니까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측면의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해준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커버를 보기로 하죠. 자, 커버는 이제 조립되는 부위가 어디나니까 여기가 조립되는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35가 되는 이 직경 35의 공차가 H6. 자, 이제 디텀질을 할 거니까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었죠. 얘를 카피해서 쓰기로 하죠.
35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걸리니까 부부에서 밑으로 좀 뽑게 하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연장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텀 B, 데이텀 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립되는 요 경, 파이 35에 대해서가 이제 데이텀 T가 되는 거고, 이 데이텀 T에 대해서 여기 올실이 들어가는 구멍, 그러니까 35에 H8이 되겠죠. 이거에 말하면 이제 흔들림으로 이 중심 위치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음, 30이 되니까 이제 RT에서 찾야 되겠죠. 30이면은 18에서 30이 있고 30에서 50이 있으면 아래쪽을 찾아야 되죠. 그 찾으니까 9 미크로니까 0.009가 되겠죠. 있으면 아래쪽 걸 찾아라. 그 다음에 기준은 데이텀 T가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본체 측면과 붙는 이쪽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역시 데이텀 T에 대해서 하면 이거에 그 형상을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면을 이렇게 긁어가면서 상하로 이렇게 긁어서 잡을 거니까 여기서는 그 오는 드림을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 치수가 원하니까 56이 이제 기준치수예요. 왜냐면 가장 긴 거리가 여기 되니까. 그래서 56을 RT에서 찾으면은 그러니까 50에서 80 사이겠죠. 그래서 13미크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LE 명령 첫 번째가 되니까 요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는 들림 값이 찾은 게 0.013 된다 그랬어. 기준은 데이텀 D에 대해서. 자, 이걸로서 우리가 이제 형상 공차 주는 거 이제 다 끝난 거죠. 이렇게. 이제 남은 거 뭐냐면 이제 주소 부위 정리하고 그다음에 출력을 뽑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 주소 부위는 우리가 맨 처음에 첫 시간 할 때 주소 부위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주소 부위는 실습을 안 하고 맨 처음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치기로